이번 시간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능력별 기출문제 해설 두 번째 제 2강입니다. 자, 요것이 이제 강의 광잡 넘버라 그랬죠.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보다시피 문제가 이것은 난이도가 5, 최고 난이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1단계 1강에서, 그러니까 1단계는 바로 직무 능력 기초, 거기 1강에서 기차 길이와 거리 속력에 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좀 다뤄보면 이것이 그나마 풀 수 있을 텐데, 그걸 안 다뤄보면 전혀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문제를 대강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터널이 있어. 터널이 이제 6km 되는 터널인데, 양쪽에 이렇게 기차가 A랑 기차랑 B 기차가 이렇게, B 기차가 길이가 각각, 이걸 보면 얘가 6km, 그리고 이 기차 길이는 150m, 이 기차는 200m. 그러니까 벌써 단위도 통일이 안 되죠. 이 상황에서 그 다음에 얘가 통과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B도 통과되는 거죠. 통과돼서 완전히 바깥으로 나올 때까지, 터널이 완전히 빠져나온다는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것이 이제 1단계 1강에서 봤다는 얘기인데, 한번 문제를 보고 직접 이 문제를 풀 수가 어렵다면 요거와 유사한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들어갈 거예요. 이 문제는요. 자, 그랬을 때 터널을 빠져나오는 시간이 B가 A보다 10초 더 짧어. 그리고 속력은 B가 A보다 분당 3m 더 빨라. 그러니까 바로 빠져나오는 시간도 다르고 속력도 다르죠. 그럴 때 이거 갖고 시간과 그리고 속력을 구할 수 있어야 돼. 시간과 속력을 구해 놓은 다음에 터널 안에서 A 열차와 B 열차가 마주치는 순간부터 B 열차가 완전히 지나갈 때 필요한 시간, 이건 또 구해줘야죠. 그러니까 이 안에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풀긴 곤란하고, 한번 여러분이 한번 시도를 해볼 수는 있어요.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시도는 해보세요. 근데 시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금방 깨달을 거예요. 그렇다면 잠시 이걸 내버려 두고 요거에 대한 유사한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유사한 문제. 이것도 이제 앞에서 이제 직무능력 기초에서 봤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이런 유사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이제 난이도를 좀 작게 만들었어. 자, 저번 시간에 여러분과 이 기본 이론에서 직무능력 기초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 점을 기차가 통과한다. 기차 통과한다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통과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어떤지 머리였을 때, 그때 이제 이 기차 길이가 A가 되고, 그리고 기차 속력이 X라면 이 한 점을 통과된다는 것은 바로 기차 길이 A가 바로 이것이 움직인 거리입니다. 자, 당연하겠죠. 기차 거리가 움직인 거리가 되는가. 자,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속력은 말대로 속력을 구하는데, 단 일반적으로 보면 이 속력은 이렇게 시속으로 나오고, 그리고 기차 길이는 메타로 나오죠. 그리고 그때 시간은 초로 나와. 자, 이것이 맞지 않다는 거야. 자, 속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1시간 동안 간 거리인데, 그때 시간은 초고 거리는 메타잖아. 그래서 여러분과 앞에서 배웠던 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킬로미터 퍼 아워를 이거를 메타 퍼 세크로 고치는 걸 배웠죠. 이걸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런 식의 문제야. 자, 그리고 또한 같이 한번 보여야 돼요. 같이 보여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이건 이제 바로 2번인데, 이것은 유제 문제 2번이죠. 자, 이것도 이제 아까랑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이것은 뭐냐면 일정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있다는데, 이걸 터널 통과되는 거야, 터널. 자, 이 기차가 아까랑 똑같이 기차가 이것이 A메다고, 그리고 터널 길이가 B메다인데, 기차가 완전히 터널을 통과해서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 그럼 기차 움직인 거리는 뭐냐? 움직인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던가,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그때 이제 움직인 거리는 바로 기차 길이 플러스 터널 길이입니다. 이것이 움직인 길이죠. 자, 이건 여러분이 알 수 있을 내용이야. 그 다음에 이제 속력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도 있겠죠. 자, 이걸 갖고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그나마 할 수 있을 내용일까 싶지 않은데, 자, 해볼까요? 그러면 일정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있다. 그것이 600m 되는 다리를 완전히 통과할 때는 30초, 그리고 1060m 된 터널을 통과할 때 시간은 50초 걸렸다. 이 기차 길이 구하라. 근데 일정 속력이라는 속력이 안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속력을 이렇게 봅니다. 속력을 이거를 X, 그리고 기차 길이를 Y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 자, 500m 된 다리를 완전히 통과되니까 그때 움직인 거리는 기차 길이 플러스 500m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기차 길이 Y 플러스 500m가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속력은 x고 시간은 30초죠. 그러니까 이것이 30x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기차가 움직인 거리에다가 기차가 움직인 거리인데 그것이 바로 터널의 길이 플러스 기차 길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속력 곱하기 시간은 30초. 근데 지금 이때는 속력의 단위가 이것이 메타 퍼 세크로 보는 거죠. 우리는 아직 속력의 단위를 고쳐보지 않았지만 여기서 물어보는 것이 기차 길이를 물어봤고, 그지? 속력도 1초간 달리는 메타로 봤기 때문에, 자, 이 첫 번째 시고, 자, 두 번째 식 마찬가지죠. 이것은 1060m 되는 터널을 통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y 플러스 1060이죠. 1060. 이게 얼마다? 50초 걸렸죠. 그래서 50x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두 가지를 열일 풀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y를 소거시킨 다음에 x, y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y를 소거시키기가 쉽죠. 그 다음에 x를 구한 다음에 x를 집으면 그 다음에 다시 y를 구해줘야 돼요. 기차 길이니까 y를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식을 풀어보세요. 자, 이 식을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때, 자, 잠시 멈추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론만 얘기할게요. 풀어보면 그때 속력은 23이 나오고, 그때 길이는 이것은 90m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90m 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터널을 통과하는 것에 관한 문제를 봤다면, 자, 두 번째 다시 들어옵니다. 이것은 이제 유제 1번이죠. 자, 이 문제는 말대로 두 기차가 동시에 마주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한 점을 통과할 때는 이런 길이가 나왔다면, 자, 마찬가지로 두 기차가 마주보고 가는 겁니다. 마주보고 가는 거예요. A, B가 여기서 만나서 마주보고 가죠. 그때 움직인 거리는 뭘까요? 그렇죠? 그땐 2차 기차 길이를 A, B로 한다면 움직인 거리가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그때 속력은 뭘까요? 그렇죠? 속력은 이 속력을 X, Y로 한다면 그 속력은 X 플러스 Y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상대 속력, 마주보고 오는 기차의 속력을 배웠기 때문에 그때 움직인 길이는 두 기차의 길이의 합, 마주보고 그만큼 움직인 거고, 속력은 요게 돼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제 다음 같은 식을 작성할 수 있겠죠. 여기서 기차 길이가 100m, 그 다음에 기차가 또 다른 기차가 80m이기 때문에 그때 움직인 거리는 180.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시속이 70이고 시속이 144죠. 그러니까 이것은 킬로미터 퍼 아워를 이거를 메타로 바꿔준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72 곱하기 메타로 고치면 1000, 그리고 시간을 초로 고치면 60 곱하기 60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3600이 되죠. 3600이기 때문에 이거 없어지면 66이 36, 그러니까 36분의 72 곱하기 720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20이 되는 거죠. 20. 단위가 20m/s입니다. 앞에서 이런 내용을 했어요. 이건 36분의 10을 곱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거보다 직접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20m/s고, 자, 72의 2배니까 이것은 그지 40m/s겠죠. 자, 결국 뭐냐면 이때는 이 속력은 합이니까 20 플러스 40인가 60이 되는 거예요. 60m/s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완전히 지날 때 필요한 시간은, 자, 여기 이제 시간은 전체 움직인 거리가 아까 110 플러스 80이죠. 그래서 180이고 그때 이것은 60 되는 겁니다. 60. 속력은 60, 움직인 거리는 180. 그러니까 시간은 3초가 나오는 거죠. 3초. 자, 이 자체가 난이도가 뭐 1, 2가 될 정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저는 이 문제를 풀고 여러분과 강의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이 이거를 좀 잘 이해를 하고 좀 연구하고 강의를 잘 듣는다면 실력이 굉장히 늘어날 거로 그저 제가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것이 집약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알았을 때 문제가 풀리는 문제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대비만 한다면 상당히 실력이 늘고, 좀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여러분 이제 자신이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원문제를 보겠습니다. 원문제로 들어가죠. 자, 그럼 이제 최선의 방법을 풀이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기차가 터널을 통과하는데, 먼저 터널의 길이는 단위를 통일시키는 과정에서 이것을 6000m, 그리고 기차 길이가 A는 여기 150, 그리고 또 다른 기차 길이는 여기서는 B는
200m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얘기하면 시간은 지금 B 열차가 완전히 빠져나온 시간이 A 열차보다 10초 더 짧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T라고 한다면 A가 빠져나간 시간을 T라고 한다면 B는 T-10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속력은 지금 B가 A 열차보다 분당 3km 더 빠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 A의 속력을 이거를 X로 한다면 B의 속력은 X 플러스 3이 아니라 아까 이것이 메타고 이것이 초죠. 이 단위를 초로 봤습니다. T초, T-10초로 봤잖아.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바로 초당 속력으로 바꿔준다는 것은 3km, 그러니까 3km per minute죠. 초당 바꾸면 3,000m고 분은 60초이기 때문에 결국 약분시키면 50, 이것이 5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위는 메타 퍼 세크가 되는 거야, 세크. 얘도 메타 퍼 세크가 됩니다. 단위를 통일시킨다는 의미를 보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식이 두 개 만들어지는데, 맨 처음에 A가 150m가 되는 길이가 6,000m를 통과하죠. 그러니까 그때 바로 움직인 거리는 우리가 앞에서 그 유제에서 봤듯이 6,150이 되는 거예요. 6,150. 이것은 움직인 거리. 그 다음에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래서 XT라는 식이 나옵니다. XT. 이것이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똑같죠. 얘는 6,000m 터널을 200m 되는 기차 지나기 때문에 이것은 6,200. 그때 시간은 T-10. 그리고 바로 속력은 X 플러스 50이죠. 그래서 X 플러스 50에 T-10이 됩니다. 근데요,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X랑 T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식이 두 개고 미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근데 시간상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정기시면 알겠지만, 이 식을 정기시면 XT가 약분되지만, 여기서 X랑 T가 또 남아있죠. 여러분 2차 식을 정기시키는 식을 알잖아. 그럼 그거 갖고 풀기 위해서는요, 다시 이거를 대입시켜야 될 텐데, 그 대입시키는 과정에서 이 숫자가 너무 크고, 그걸 또 인수분해를 시켜야 돼. 인수분해, 아니면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공식 들어야 되고, 그 과정이 불가능합니다. 시간 내에 풀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잠시 내버려두고 구하는 것이 뭐냐? 구하는 것은 터널 안에서 A 열차와 B 열차가 마주치는 순간부터 완전히 지날 때 필요한 시간을 물어보죠. 그럼 그 시간은 뭘까? 우리는 앞에서 또한 유제 문제에서 그걸 봤잖아. 그러니까 두 기차가 150m랑 200m 되는 것을 이 안에서 완전히 두 기차가 통과돼서 지나가는 거니까 움직인 거리는 3,500m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속력은 요 속력과 요 속력이죠. 그래서 EX 플러스 50 됩니다. 속력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과 이 시간은 다른 시간이죠. 이 시간은 이때 통과 한 점에서 두 열차가 서로 마주치는 순간부터 완전히 지나갈 때 필요한 시간이고, 요 시간은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할 때 쓰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의 시간이야. 이걸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걸 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야 돼요. 대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X를 구해야죠. 속력을 구해야 됩니다. 여수간 X를 여기다 대입해야 될 텐데, 보다시피 이거를 시간 내 풀기가 불가능하다든가,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뭘까?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푸는 평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해봤듯이 이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원래는 2부터 지나가는 게 원칙인데, 저는 한번 2를 집어봤어요. 이것이 1초라면, 1초라면 여수관 T가 1이라면 여수관 X를 이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면 되거든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1이라면, 자, 여기서 이걸 구하죠. 그럼 여기서 350은 이쪽으로 넘기면, 자, 요 식은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요 식을 정하면 350은 2x 플러스 50이 되고, 자, 50을 넘기면 300이 2x가 되고, 그러면 x가 150이 되죠. x가 150. 자, x를 150이라고 봅니다. 150. 그럼 자, t가 뭘까요? 6150을 150으로 나누니까, 자, 6000을 150으로 나누면 이것은, 그러니까 41이 될까? 41. 자, 여러분 한번 잠시 멈추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멈추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확인했다면 요게 이제 150일 때 41이 돼요. 그럼 여기다 집어봅니다. 요것이 50, 150, 요게 41. 그럼 150에다 50을 하니까 이것은 200이 될 테고, 여기다
40에서 10을 빼니까 31이 되죠. 그러니까 2000 곱하기 31은 이것은 6200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다는 거야. 자, 우연일치로 맞은 것도 있지만, 이제 안 되면 이제 2초, 3초. 그래서 2초보다 넘을 것 같으면 이걸 대입하고, 안 될 것 같으면 1.5초를 대입하고, 이런 식의 방법이죠. 근데 아무튼 이 방법은 풀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 제가 제시한 최선의 방법은 이 방법뿐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렇지 않고 이걸 원칙적으로 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여러분한테 왜 갖고 나왔냐? 그렇죠. 뒤에 있는 유제를 보다시피 유제 형태의 문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 난이도 한 2 정도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난이도 2가 아니라 난이도 1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평이한 문제고, 그리고 특히 이것이 지금 철도공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철도 길이와 터널 이런 식의 문제는 얼마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법적이지만 하나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이제 여러분과는 상당히 공부가 되는 걸 거야. 자, 수학 문제 많이 그렇게죠. 뭐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정식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상수값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고, 흔히 뭐 답은 1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다면서요. 자, 그래서 지금 1번 문제를 맞추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거쳐갖고 어려운 문제를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바로 2강의 2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난이도가 4가 될 정도로 쉽지 않은 문제 중 하나예요. 사실 여러분이 처음 보면 난이도가 4지만 좀 익숙해지면 한 2, 3 정도로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 3분 만에 풀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요거와 유사한 문제도 좀 연습하면요. 자, 그래서 다음 같은 문제입니다. 자, 읽어보면 굉장히 이제 많은 내용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A가 회사를 출근하는 도중 서류를 두고 온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가 회사에서 제 시간에 도착하려면 최소 몇 km/h로 운전해야 되는가? 자, 집에서 버스를 타고 60km/h 속도로 15분 동안 이동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한 거리는 집에서 회사까지 한 절반이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집에서 온 서류를 갖고 오기 위해 택시를 타고 택시가 75km/h로 속도로 이동했다. 택시 승차 시간은 8시 20분이다. 자, 상당히 복잡하네요. 자, 그러고 나서 집에서 서류를 챙겨가지고 다시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수용차로 타기 위해서 3분의 시간이 또 걸렸어요. 그리고 바로 운전하여 회사로 출발했다. 회사에 도착한 시간은 9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읽어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마지막 최소한 그지 몇 킬로를 운전해야 되는가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회사에 도착한 시간이 9시이기 때문에 자신의 승용차 속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자, 상당히 많은 것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른 보다시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그 전에 했듯이 바로 이 AI는 어떻게 했는가 보면 하다가 이것도 이제 실제로 하다 보면 하다가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 그러니까 조금 복잡해지면 오류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어디가 오류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도 있거든요. 그지? 그 이유도 있는데 제가 이제 생략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최선의 풀이 방식이 뭔가?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를 좀 도시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죠. 6대까지 이것이 이제 집에서 회사까지 가는데 이걸 맨 처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시속 60km 속력으로 15분 이동했다. 일단 단위가 통일되지 않는데 뭐 일단 우리가 그지 시간으로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km/h니까 이것이 시간으로 보는 게 나아. 15분 동안이니까 이것은 4분의 1시간이죠. 4분의 1시간 동안 여기서 60km 속력으로 갔으니까 곱하기 60 그러니까 15km가 되는 겁니다. 15km 거리가. 그러니까 15km 15분 동안 15km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15km 얘도 15km야. 자, 키로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쓰지 맙시다. 왜? 이 거리 자체가 지금 키로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킬로미터 하기 때문에 얘가 이동한 거리는 집에서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15야. 그리고 여기까지 바로 15분 걸린 거죠. 맨 처음에 걸린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분이 걸렸어. 15분.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거꾸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데 그 승차 시간이 여기서 이것이 8시 20분이야. 근데 8시 20분이니까 거꾸로 이쪽으로 온 거죠. 거꾸로 여기까지 왔어. 뭐 얼마를? 그때 걸린 시간이 얼마냐? 시간 자체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기 때문에 거리는 아까 15가 나왔죠. 15. 그리고 속력은 75잖아.
75를 타고 왔기 때문에 75가 되는 거야. 시간이 5분의 1 시간이죠. 물론 분으로 고쳐도 되지만 우린 여기서 아까 전체적으로 시간으로 속력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5분의 1 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5분의 1 시간.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보세요. 여기서부터 다시 회사까지 자기 차로 이동하는 거죠. 자기 차로 이동할 때 이제 얼마가 걸려야 되는가? 그 시간과 그지 거리, 속력에 관한 문제를 이제부터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잠시 동영상을 끊었다가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풀어본 걸 보고 이제부터 우리가 볼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가는 시간과 거리, 속력에 관한 걸 보는 건데 일단 아까 여기서 8시 20분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때 걸린 시간은 5분의 1 시간이죠. 자, 시간이 5분의 1 시간입니다. 기억하세요? 5분의 1 시간 더하기 이 5분의 1 시간이라는 것은 아까 15km를 택시 속도 75km/h로 오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는 시간. 그 다음에 여기서 3분 걸렸죠. 이것도 시간 단위로 보기 때문에 3분은 60분의 3, 그러니까 20분의 1 시간이죠. 20분의 1 시간. 자, 이겁니다. 이것이 3분 동안 시간이에요. 이렇게 단위를 통일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속력을 바로 km/h로 구하랬잖아. 그 다음에 이제 여수도까지 처음부터까지 이제 자기 승용차로 가겠죠. 그때 거리가 30였어요. 근데 자기 승용차 속도를 구하랬죠. 그것이 x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뭐냐면 아까 여기 8시 20분부터 이 전체 시간이 이것이 40분이 하죠. 9시에 도착했으니까 40분 이제 6분의 4죠. 6분의 4 시간입니다. 자, 물론 이거 통분시켜갖고 이제 60분의 40을 통분시킨 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푸는데 자, 이거 60분의 40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 이제 통분해서 구하면 금방 보다시피 이것은 60분의 이것이 12 더하기 60분의 3이네요. 60분의 10 플러스 3. 그래서 이것은 60분의 15가 돼.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 60분의 15를 이쪽으로 넘기면 x분의 30은 60분의 15를 넘기니까 25가 되겠네요. 그지? 자, 60분의 25를 풀어주면 15를 넘긴 거니까 그래서 x는 25분의 60 곱하기 30이 되는 거죠. 그래서 5, 25, 5, 6, 30 그리고 5, 1, 5, 5, 20 그러니까 12 곱하기 6 이것이 72kg가 되는 거죠. 72kg. 그래서 답은 72kg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뭐 이렇게 보면 크게 보면 난이도가 4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2, 3이면 풀 수 있는 한번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익숙해졌다면 처음에 풀기 어려워서 그렇지 익숙해진다면 이제 이렇게 어렵지 않게 푸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2번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도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한번 예제 문제, 유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2강의 2번의 1유제입니다. 자, 유제는 이것도 이제 1단계 2강 우리 교재 직무 능력 기초에서 그 책에 있었던 문제예요. 단 이제 여러분과는 실제로 풀어보지 않았죠. 평소 등교를 하고 전철역까지 시속 6km의 속력으로 걸어갔다. 어느 날 지수는 집에서 출발한 후 6분 후에 지갑을 두고 온 것을 알고 2배 속력으로 집으로 갔다. 그리고 다시 전철역으로 갔더니 평소 시간과 같은 시간대에 도착했다. 집에서 전철역까지 거리 가라. 자,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속력을 구하랬는데 이것은 이제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지만 왔다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로 갔죠. 자, 여기서 이때 뭐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상관없지만 시속 6km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6분이 나오기 때문에 자, 아까는 이제 6분을 시간으로 처리했어요. 그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르게 바로 이제 분속으로 한번 처리해 보려고. 분속. 시속으로 처리하고 나니까 이게 자꾸만 분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이걸 분속으로 처리하니까 여러분과는 6km/h. 분속으로 처리하면 6 곱하기 1000m. 1000m.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메타 퍼 미니츠로 볼 겁니다. 이것이 60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분소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6kg를 내버려 두지 말고 이것도 6kg도 메타로. 그럼 이것이 약분되고 100이 나옵니다. 그래서 100m 퍼 미니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분에 100m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6분 동안 갔으니까 이것이 600m 갔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집에서 전철까지 거리를 우리는 x라고 보는 거죠.
자, x라 보는데, 자, 맨 처음에 이것이 6분 동안 갔잖아. 6분 동안 갔으니까 이것이 600m 간 거야, 600m. 600m 갔다 다시 되돌아온 거야. 그럼 나머지 거리는 바로 x-600이 되겠죠. 이게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때 다시 2배 속력으로 왔다 그랬죠. 2배 속력이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200m/min가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원래 평소 시간대 도착했다. 평소 시간대 뭘까요? 평소 시간은 이 거리를 이 속력으로 간 거죠. 그래서 평소 시간은 거리를 100으로 나눈 이것이 평소 시간이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걸렸습니까? 지금은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가 그 거리가 바로 6분이었죠. 6분이었어요. 6분. 더하기 그 다음에 2배 속력으로 여기서까지 왔다 간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른 거리가 2배 속력으로 간 거리가 바로 x 플러스 6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이것이 x고 여기 600이니까. 근데 지금 이것은 속력이 200이죠. 2배 속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같은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의외로 식은 쉽네요. 생각보다. 자, 다시 보세요. 이것은 6분은 6부터까지 맨 처음에 간 시간이야. 그 다음에 6부터 2배 속력으로 이렇게 그 지점부터 다시 집으로 갔다가 간 거리는 바로 x 플러스 600이고 그때 속력은 2배. 그때 평상시 평소와 같은 시간대에 도달했다는 것은 평소와 같은 시간은 거리를 바로 속력으로 나눈 거죠. 자, 요거 갖고 x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x를 풀어주면 그지? 우리가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데 뭐 이건 양배에다 200을 곱해놓고 풀어주니까 어렵지 않을까? 그럼 바로 이것이 x가 지금 이것이 메타 퍼 민스로 바꿨잖아. 그러니까 이 속력을 메타 퍼 민스로 바꿨다는 것은 그때 구한 x가 이것이 메타로 나온다. 1800m 나옵니다. 1800m 나오는 것은 1.8km겠죠. 자, 그래서 2번까지 봤어요. 자, 우린 이어서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바로 3번입니다. 2강 3번. 이것도 이제 난이도가 중간 정도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상당히 여러분과 익숙하지 않은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처음 보더라도 문제를 풀기가 좀 쉽지 않으나 그래도 우리는 항상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있어야죠. 자, 황 대리는 대전으로, 윤 대리는 부산으로 출장을 떠났다. 업무를 끝난 대전에서 200km 떨어진 K점에서 만났다. 제시된 상을 보고 윤 대리가 이동한 속도를 구하면 대전 부산 K점은 일선상에 위치한다. 대전과 부산의 거리는 500km이다. 황 대리는 8km/h로 속도로 차를 운전해 갔다. 윤 대리는 황 대리보다 4시간 30분 늦게 K점에 도착했다. 윤 대리 이동 속도는 황 대리 속도보다 빠르다. 황 대리와 윤 대리는 대전과 부산에서 K점으로 동시에 출발했다. 자, 윤 대리가 이동한 속력을 구하랬죠. 문제가 파악이 됐습니까? AI는 어떻게 풀었냐? 거기 풀을 갖고 나오지 않는데 AI는 이렇게 풀다 실패를 했어. 자, 어떻게 풀었나 볼까요? 자, 이런 얘기죠. 여러분도 거의 이렇게 시작할 것 같은데 여기가 대전. 그리고 여기가 부산. 그 다음에 지금 대전에서 200km 떨어진 점이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대전에서 200km라면 여기 이 점을 K점을 보는 거죠. 여기가 200km, 200.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가 얼마냐? 여기가 이제 지금 전체가 지금 500km죠. 그러니까 500km가 여기가 300km가 될 겁니다. 300km. 그런데 지금 황대리는 여기가 황이 떠나고 여기서 윤이 떠나죠. 황대리는 여기서부터 얼마? 80km/h로 떠나는 겁니다. 윤대리가 황대리보다 4시간 30분 늦게 도착해. 그러니까 얘가 늦게 도착하죠. 근데 보다시피 4시간 30분 동안 늦게 도착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물론 이제 서서히 가면 되겠지만 여기 보면 윤대리 이동 속도는 황대리 이동 속도가 빠르대. 그러니까 얘가 더 빠르대. 빠르다면 물론 이것이 이 시간보다는 거리가 기니까 더 걸릴 수는 있지만 지금 이 200km를 80으로 가면 이건 3시간이 안 걸리잖아. 2시간 몇 분 걸리죠? 근데 이것이 이거보다 더 빠른 속도인데 이것이 4시간 30분이 늦게 도착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이 바로 챗 GPT는 이렇게 풀이하다가 답이 안 나옵니다.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식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실제로 풀어보는 방법 볼까요? 자, 여러분 뭘 느꼈어요? 아까 이 K를 여기 잡았으니까 윤이 빠를 때 여기서 무엇이 생기죠?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할까요? 그죠?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여기서 점이 여기가 대전이고 여기가 부산이라는 전체 전체 흐름상 K점이 2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200m 그리고 여기가 500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윤이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 황대리 여기가 윤대리. 이가 속도가 빠르더라도 시간이 4시간 30분 늦게 도착할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본다면 이제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일단 황대리는 여수도에까지 가는 시간이 200을 속도가 지금 가는 속도가 80이니까 80분의 200이 되는 거죠. 80분의 200. 약분시키면 4, 2는 8, 4, 5, 20, 2분의 5가 되겠네요. 자, 이 시간 더하기 4시간 반 걸린다 했죠. 4시간 반. 4시간 반이니까 그 시간을 따지면 이것은 2분의 9시간이죠. 그때 윤대리가 여수도에까지 간 거리는 700이고 그때 속력은 x죠. 자,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의외로 식은 간단하게 성립하죠. 자, 이걸 풀어주면 돼. 자, 풀어주세요. 풀어주면 이때 x는 속력은 x는 이것은 간단하게 100이 나와요. 100. 자, 이것이 실제로 출제했던 3번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여기 홍대리는 인천 그리고 이대리는 광주로 그리고 여기가 홍대리 그리고 여기가 이대리죠. 지금 이제 전체가 600이라 그랬고 중간에 300이 된 점에서 L점에서 만나다 그랬으니까 요것도 300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늦게 L점에 도착하기 때문에 자, 홍대리가 움직인 시간은 자, 거리 300을 속력 100km 가기 때문에 요게 되는 거죠. 100분의 300. 그러면 이제 이대리는 똑같이 300km를 속력 X로 할 겁니다. 그 X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속도. 근데 이대리는 홍대리보다 1시간 더 걸리죠.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이것이 시간이기 때문에 단위가. 자, 이건 뭐 어렵지 않게 풀이가 될 겁니다. 자, 이거를 계산하면 100분의 400이 되죠. 400. 이 100으로 통분한다면 계산하기 때문에 이건 이퀄 x분의 300이 되는 거고. 자, 이거 약분시켜 간다면 이제 양면에다 x를 곱해주면 x는 300 곱하기 4분의 1이 되죠. 4분의 1. 자, 이게 이제 분자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300을 4로 나누면 x는 75라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앞에서 봤던 이제 3번 문제에 대한 유제 문제를 봤고요. 자,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도 이제 보면 이제 난이도가 5가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안에 주어진 이제 숨겨진 조건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데 처음에 이런 문제를 전혀 보지 않고 이 문제를 본다면 거의 여러분이 손을 못 대는 유형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런 식의 기출 문제를 통해서 요런 문제를 한번 본다면 여러분 충분히 이와 유사한 문제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될 겁니다. 자, 풀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차량 A에 관해서 볼게요. 차량 A. 여기 서울서 광주까지 거리를 300km, 여기가 300km를 왕복한다. 300km 왕복한다. 처음에 출발할 때 기름이 절반이 남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여기서 거리랑 바로 기름의 어떤 용량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것이 가격에 관한 거를 여기다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되거든. 기름을 절반을 상황에서 기름을 가득 채우고 10,000원을 지불했다. 그러니까 용량이 이것이 50% 채우는데 이것이 10,000원이 들었다는 거죠. 10,000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350km가 달린 지점에서 거리가 이제 350km 달렸더니 기름이 40% 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60%를 사용했다는 거죠. 60%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남아서 40% 기름이 남아서 가득 주유하고 그리고 서울로 돌아와서 또 가득 주유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다시 서울로 돌아온 것은 지금 이것이 왕복이
왕복이 알다시피 300, 300인가 600이죠. 그러니까 350을 달렸기 때문에 나머지가 250을 달렸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득 주의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간에 이거죠. 350km 달릴 때 용량이 60% 사용됐어요. 근데 여기 50% 절반을 채우는데 10,000원이 들었잖아. 그럼 우리서 이 관계에서 다음 같은 걸 예측할 수 있죠. 자, 50%가 10,000원이기 때문에 60%는 이것은 1.2배이기 때문에 이것은 12,000원이 될 겁니다. 이건 우리가 계산이 된 거야. 그지? 계산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요것이 350kg가 60%고 바로 용량에, 그러니까 기름 탱크 용량에, 그리고 가격이 12,000원이라면 그럼 250kg는 이것이 용량이 얼마고 그 다음에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자, 가격과 용량은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350대 250은 12,000대 얼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것이 작기 때문에 이거보다 작겠죠. 그것이 얼만큼 작으냐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B를 구한다면 이것은 12,000에다 곱하기 이것은 35분의 25가 됩니다. 그러겠죠. 그래야지 이게 작아질 테니까 35분의 25는 이것은 7분의 5가 돼요. 자, 이거 계산하면 이것이 계산해보니까 제가 한 8,600원 정도 돼요. 8,500 얼마인가 600 얼마인데 반을 매서 8,600원 돼요. 자, 요 정도의 오차는 우리가 문제를 구할 때 큰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이제 차량 B를 봅니다. B. 자, 똑같죠. 차량 B는 이제 여기서 서울서 부산까지고 그 거리가 이제 400km.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길에 먼저 가득 채우죠. 기름이 부족이 이제 10%가 됐다는 거죠. 10%가 돼서 가죽 주의하고 이것이 90%를 사용할 때 거리는 어떻게 하죠? 지금 보면 250km를 더 달렸죠. 그러니까 지금 400에서 이것이 왕복이 800인데 250km를 더 달렸다는 것은 여태까지 것은 800에서 250을 뺀 550km, 여기가 550km를 달렸을 때 연료가 90% 사용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250km를 더 달렸죠. 250km를 더 달려서 바로 서울에 도착해서 10,000원을 주의했다는 거다. 10,000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랑 우리가 본다면 얘는 250km 달릴 때 8,600원인데 얘는 250km 달릴 때 10,000원이기 때문에 자동차 비보다 연비가 좋죠. 똑같은 거리를 다닐 때 그만큼 이 가격이 싸다는 것은 똑같은 연료를 사용했다는 가정이 여기 조건이 동일하다는 것이 있는 겁니다. 자, 그 조건을 우리가 본다면 여기서 이게 가능합니다. 550일 때 250 때문에 요게 이제 몇 프로인지 계산이 가능하죠. 여기 몇 프로인지 계산이 가능해요. 자, 요 몇 프로 계산이 가능한데 요거 몇 프로 요게 근데 우린 그거 말고도 요게 250일 때 지금 10,000원 들었기 때문에 550일 때 얼마 들었는지 요 계산도 가능하죠. 25분의 55 곱하기 10,000원이 들어가면 되죠. 10,000원 이렇게. 자, 아무튼 이거보다 이것이 배수가 클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들어간다면 요거 계산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얼뜻 보다시피 그지? 얼뜻 1.2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22,000원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구해 놓읍시다. 이건 여러분이 계산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까지 90%가 돼서 바로 90%가 됐을 때 여기서 주의를 했죠. 이것이 22,000원 주의한 거고 그 다음에 10,000원을 주의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이제 함축적으로 나오는데 먼저 뭐냐? 여기서 차량 A, B는 차량 A보다 적은 주유비를 지불했다. 지금 주유비는 이거죠. 10,000원, 12,000원, 8,600원. 그러니까 이것은 33,600원인데 얘는 바로 32,000원이죠. 그래서 얘는 차량 B가 A보다 적은 주유비를 지불했다. 틀렸습니다. B가 더 많은 주유비를 지불한. 탱크의 용량이 있죠. 용량은 이게 지금 일단 기름값은 같다는 가정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60% 채우는데 그지 12,000원 들고 얘는 90% 채우는데 22,000원 들었잖아. 그럼 얘가 100% 채우는데 얼마 들 것인가를 계산하면 되죠. 자, 100% 채울 때 얼마큼 계산할까? 이것도 바로 이제 B입니다. 자, 60대 12,000원 100대 얼마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계산하면 이런 얘기죠. 바로 60분의 100 곱하기 12,000이 들어가면 되죠. 자, 이해되죠? 우리가 비례식에 관한 계산 뒤에서 다시 하겠지만 바로 60이 12,000이라면
100은 얼마냐? 이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자, 이게 약분되죠? 그 약분되기 때문에 들어가면 이것이 2만이 나와. 2만. 그러니까 A라는 자동차는 바로 100% 집으면 이것이 2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지만, 근데 여기 벌써 90% 들어갈 때 22,000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것은 용량은 B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탱크는 용량이 차량 B가 크다. 이게 맞죠? 자, 요거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와 비슷한 문제를 이런 식의 어떤 가성비, 연비를 구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용량을 구할 때 사용되거든. 자, 그 다음 봅시다. 차량에는 기름을 가득 채운 후 추가 주유 없이 서울에서 광주까지 왕복이 가능하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또한 얘기로 60%를 채워갖고 350km 가죠. 그럼 바로 100% 채우면 몇 킬로 가냐라는 문제야. 그러니까 아까 이거 갖고는 바로 이제 어떤 이것의 탱크의 용량을 구하는 문제라면, 거꾸로 이것은 바로 100% 갖고 몇 킬로 가느냐 문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350 갖고 60%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때 여기서 350을 0.6으로 나누면 그것이 바로 운행하는 거리가 나오죠. 자, 이것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이 60%가 350인데 100%가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B에서 350을 0.6으로 나누면 이게 나와요. 그럼 이걸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략 구하면 이것이 583 정도 나오거든. 자, 우리가 583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아까 왕복이 600이죠. 그래서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왕복 600이면 안 돼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상 가능 범위에서 추가 주유 없이 최대 주행거리는 610이다. 얘도 왕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아까 똑같이 왕복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아까 여선 583이었다면 얘는 어떻게 할까? 그렇죠. 550을 갖고 90% 갖고 550 가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자, 350을 0.으로 나누듯이 이것도 550을 0.9로 나눈다. 이렇게 나누는 거야.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것도 대략 얼마 나오냐? 이것이 바로 이제 611 정도 나옵니다. 611 약. 그래서 이것은 바로 추가 주유 없이 최대 주행거리가 610 이상이다. 이게 맞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답은 이제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이제 시간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문제지만, 부분적으로 이 거리와 용량, 가격이 주어진 이 조건들, 이거 갖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거리가 용량이 풀일 적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 그리고 또한 여기 탱크 용량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치 들어갈 건가, 그거를 구해냈다는 의미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는 강의를 바로 이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